오늘 3인 공저 시집 가천 강구성 시인님, 고명 김천일 시인님, 다원 김지중 시인님, 문학사랑 살다 보면 제목의 3인 공저 시집 북토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정 이사장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두 분의 작가님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스마일 코푼이라는 그 외국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거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모든 인생의 시간 순간순간은 나의 인생의 일기장이고 훗날 나의 하나의 나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 한 장에 우리가 인생을 추억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함이고 이 순간이 나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 순간은 이 두 분의 작가님의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모두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문예 서병진 회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격려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거 집에서 쉬나 밖에 나가지고 이게 조금 전화하지 마세요. 늙고 찾아와야지. 지금 두 분이 오고 있어요. 전화 안 넘어가야죠. 죄송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문화사랑 지문 이사장님 말씀대로 진짜 오늘 좋은 날에 이리 와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담하지 우리 문학하는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학 안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문학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문학은 내 삶을 윤택하게 빛나게 해주는 도구이다. 도구다. 그 저는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래요. 문학하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앉아있는 분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왜 복을 받느냐? 가만히 있으면 오늘 오라고 다 열려받았지요. 다 왔다요. 오면 또 이 좋은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주 잡수 가는 거예요. 또 저주 잡술 때 또 서로 징교를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학한 사람은 복을 받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많이 행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세 분 3.2 공정 축하드립니다. 가천 우리 강구서에 또 고명 김천일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책도 보니까 좀 앉아서 봤어요. 또 저는 지난번에 받았어요. 이걸 그 집에 와서 보니까 다 너무 시를 잘 지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또 이 계기가 돼가지고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두세 번을 이거 책을 발행하는 게 참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고화선 저희 시인님께서 북토크 메인 MC로 해서 두 분을 모시고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2일 한국문학사랑신문 주간 문학대상 14호 3인공제 시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우수작가 가천, 강구성, 보명, 김천일, 다원, 김지중 시인님을 모시고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된 문학사랑신문 수석부회장 고하순입니다. 먼저 오늘 정혜진 이사장님의 발간사를 아주 열렬한 사랑으로 진행해 주셨고, 서정진 고문님의 축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문학사랑신문 문학대상 14호는 전국에 계신 많은 작가님들 중에서 문학대상을 차지하신 광구성 시인님과 김천유 시인님, 김지중 시인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먼저 가천 강구성 작가님을 모시고 작품 사례 발표 및 그 시에 관한 이야기나 또는 여주 전원에 부는 바람이나 아버지의 덤 55쪽에 있는 시 두 편을 낭독으로 먼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등 말없이 등을 돌리던 그 사람은 세상을 등에 쥐고 있었다. 갈라진 손바닥에선 삶이 아니라 계절이 흘렀고 주름진 이마 위엔 무수한 세월이 스쳐간다. 우린 늘 당연한 듯 전등을 켜고 따뜻한 밥을 먹었지만 그 모진 세월 속엔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었다.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 그 침묵 속에 삶의 무게가 세상 어떤 고백보다 뜨거웠다는 걸 이제는 그 등보다 내 어깨가 더 넓어졌지만 여전히 나는 말없이 그 등 뒤를 따라 걷는다. 저는 완전 반자연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참 자칭 자연신, 자유를 즐기는 사람으로 해서 일단 여주 전원에 부는 바람을 써봤습니다. 이곳엔 시계 소리보다 바람의 숨소리가 먼저 들린다. 시간도 걸어 다니는 마을, 여주의 저런 끝자락에 집을 나서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들여다본다. 텃밭 위 고요히 몸을 말리는 햇살, 구본나무가 피워낸 이름 모른 없는 꽃딱 울음에 눈을 뜨고 커피보다 먼저 들이키는 안개, 도시에선 잊고 살았던 침묵에도 길이 있다는 것, 자연을 닮아가야 하는 의미가 감각으로 고요한 들판 위에 내 삶은 속도를 내고 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재발견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한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신 서정시로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보명 김천일 시인님께서
작품 사례 발표 및 71쪽 보드럼과 70쪽 겨울밤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천일 시인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졸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그 장황한 시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선배 시인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70쪽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겨울밤 어느새 슬그머니 겨울이 자리잡고 한방눈이 춤추듯 휘날리더니 아린 가슴에 바람이 들어온다. 문풍지가 황소바람에 온몸을 떨며 앵앵 울어대니 시린 겨울이 더욱 실감난다. 주머니 속 꽁꽁 원서는 나의 삶. 오늘 밤도 찬바람이 내섞긴 한다. 이 겨울밤은 제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사는 현재의 그 공간을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녹지가 않고 차가운 겨울밤처럼 힘든데 그런 힘든 상황을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주머니 속의 꽁꽁 원서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드름 동지 섣달 기나긴 밤 잠 못 드는 초승달 천하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겨울밤이 지루하다. 고드름 끝에 걸려있는 물방울의 간절한 기도는 달무리가 되어 밤하늘에 파도친다. 가다가 길을 잃은 낙선물은 초막 끝에 매달려 하염없이 불타는 태양을 기다린다. 수백 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고통을 감수하고서야 비로소 그의 생은 강물이 된다. 고드름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간절한 기도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고드름이 붉은 태양을 맞이하고서 녹아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결국 흘러서 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천일 시인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길어 올린 그런 비범한 시어로 소시민의 일상의 그런 정감과 눈물 어린 그런 시간을 잘 버무린 그런 지난 세월이 잔잔하면서도 아주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아름다운 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거기 강구선 선생님께서 잠깐 하실 말씀이 계시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귀한 시간 참 일요일 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서병진 고문님께서 저를 추천하셔가지고 이 자리가 너무 참 영광스럽고 모든 분들께 참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특히 이제 아버지 등 같은 경우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등 구분 등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지금 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다원 김지중 시인께서 작품 사례 발표를 해주셔야 하지만 오늘 개인 사정으로 꽃장 다원 김지중 지난날 꽃잠의 기억이 옷도 새벽의 별빛처럼 가슴에 부서져 내린다.
공비, 인비, 살아온 세월, 꽃구름보다 고운 얼굴에 하나 둘 기선이 깊어지고 강아실처럼 곱돈 두 손 덮개 덮개 주름지니 그 애절함에 잠 못 들어 불태우는 불변의 밤이여 꽃향기 다원 김지중 꽃잎은 시들수록 더욱 향기롭다. 꽃잎이 떨어지면 잔향이 애를 태운다. 시들수록 향기롭고 죽어서도 우아하라는 침묵 속 전화. 나도 말없이 고개 숙여 자숙할 밖에. 다음은 우리 한국문학사랑신문에는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대단하신 우리 너의 오세창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격려사 및 시인님의 시를 한 편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창입니다.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축하한다는 말씀보다는 제가 부러운 감정이 더 큽니다. 그래서 부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시집을 이렇게 내셔가지고 그것도 이 교문고라는 이 거대한 이 장소에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특별한 그 축복을 받으신 분들 같아요. 신이 있으시면 신에게 또 없으시면 조상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시는 우리가 그 감동과 참 위로가 되는 데는 참 시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그 참 위로를 받는 그게 바로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가끔 이제 시를 좀 씁니다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또 시를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올해 104세 되신 우리 김현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시죠, 명예 교수님. 그분도 그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호칭을 참 받아왔는데 자기가 마지막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호칭이 시인이라는 호칭을 듣고 마지막으로 듣고 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집에서 시간이 좀 한가할 때 시 한 편 좀 지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 위에 앉으면 머릿속이 이 나이 먹으면 뭐 해마도 줄어들고 좀 기억력도 이제 좀 쇠퇴하고 그러는데 이 좋은 단어, 아름다운 문구, 또 이 감성이 들어있는 이런 그 단어들을 찾기 위해서 머리가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네. 그래서 노후의 취미생활로는 이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선 우리 세 분들 오늘 이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멋진 참 우리나라에서 참 알릴 수 있는 멋진 시인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교보문고를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 와봤습니다. 조그만 동네 서점은 많이 가봤지만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네,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거 정말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우리 세 분 작가님들의 시집을 보시고 축하하는 순서로
3인 공제 시집에서 발췌한 시를 낭독하는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순자 선생님께서 김지중 선생님의 시 164편 나는 꽃이다, 나영봉 선생님께서 강구성 선생님의 시 24편 가야산을 두 분 먼저 낭독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예, 강구성 선생님, 김천일 선생님, 예, 김지중 선생님, 예, 공자 시집 출판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나는 꽃이다. 다원 김지중. 나는 무엇인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다가 내가 꽃임을 알아차린 순간 나는 비로소 이름을 얻었다. 이름 얻었으니 이름값하고 살아야지.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 고난과 시련 모두 내가 선택해야 했다. 꽃이면 향기로워야지. 아니, 향기로우니 꽃이지. 꽃이면 자태 고와야지. 아니, 자태 고우니 꽃이지. 나는 꽃이다. 대공에 듬직한 씨앗 하나 남기고 홀연히 사라질 나는 꽃이다. 안녕하십니까. 참 반갑습니다. 진짜 이렇게 넓고 큰 교보문고에서 저도 여기 친구 강구성 시인 때문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도 같고 학교도 이제 같이 나가가지고 진짜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구성 시인님. 그래서 저희 고향에 있는 그 가야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가야산 강구성. 높은 듯 낮은 듯 해도 큰 듯 작은 듯 해도 산하 포옹하는 가야산은 영봉이여라. 또 제 이름까지 영봉입니다. 또 그걸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걸 아시고 이걸 지으셨는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지. 그다음에 천년 역사 고스란히 숨쉬는 터전, 두루 인재 풀어내는 근원, 백두산 가야 볼 수 있는 장엄한 자태, 보는 가슴 흔드는 영산여라. 진짜 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 경계에 있는 이 산을 저도 늘 보고 자랐거든요. 이 교가에도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 가야산 전기 아래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주위에 있는 학교들 전부 이 가야산 전기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강구성 원장님도 가야산 전기를 받으셔가지고 더 많이 좋은 작품 쓰시고 더 많은 시를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언희 시인님께서 김천일 시인 78쪽 나님이, 이국형님께서 김천일 시인님의 시 102쪽 행복 순서대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세 분 작가 선생님들 우리 작품 오늘 또 발표회 겸 작가의 만남 너무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천 강구성, 그 다음에 시인, 그 다음에 보명 김천일 시인님, 다원 김지중 시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다음에 이제 제가 15호죠. 15호 이제 3인 공제에 저도 도전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시는 우리 김천일 시인님의 나의 님입니다. 나의 님 김천일.
사랑이 한방눈처럼 내리는 날, 당신은 살며시 내게로 왔습니다. 꽃비가 내리고 꽃들이 탄성을 지르던 날, 당신은 살며시 내게로 왔습니다. 순백의 세상에 물 한 개 피어오를 때, 당신은 살며시 내게로 왔습니다. 여명을 깨우는 불타는 태양처럼 나의 등불이 되어준 당신. 하늘을 떠도는 뭉게구름이 사랑비를 뿌려주듯, 당신은 내게 둘도 없는 사랑입니다. 내 삶의 목적, 내가 사는 이유, 나의님, 사랑하는 나의님,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나님, 감사합니다. 이국경 선생님. 네. 김창현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행복. 언제나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 또한 내 생각을 하고 장미꽃처럼 수줍게 미소 짓겠지요. 그러나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복합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당신, 아마도 그것이 사랑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감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길 수석자문위원님께서 문병란의 시 희망가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가 문병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은 꼭 찾아온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성남 산사랑 연합 회장님 김두일 회장님께서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사라기보다는요, 우리 그 문학사랑의 우리 정혜성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그 친구 김천희 친구하고는 같은 고향이고 또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또한 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성남 산사랑연합회라고 성남에 한 1,8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같은 회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 심장 이 강화문에서 여러 시인 모시고 함께 이렇게 시를 낭독하다 보니까요, 제 옆에 있는 분은 우시더라고 하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이것은 뭐냐면은 이 시라는 거는 내 마음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천일 제 고명 김천일 친구가 참 자랑스럽구나. 특히 이 대한민국 심장인 이 강화문에서 교원구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하게 돼서 저희 친구 한상으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이 자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는 우리 보명 김천일이가 쓴 것이 하나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그런 건데요. 102페이지입니다. 제가 참 이게 저의 그 연을 우리 친구와 함께 했을 때 역시 내가 행복하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번 시를 처음으로 지금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뭐 조금 미숙하더라도 좀 예주시를 부탁드리면서 행복. 언제나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당신 또한 내 생각을 하고 장미꽃처럼 수줍게 미소 짓겠죠. 그런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복합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당신. 아마도 그것이 사랑이며 우정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오신 분 중에 혹시 내가 꼭 이 시는 한번 낭송 또는 낭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했어도 괜찮습니다. 꼭 자유시도 좋으시고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학사랑 정혜정 이사님, 항상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신 걸 알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너무 훌륭하시고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삼인공저 살다 보면 작가님을 축하드리고 오늘 작가와의 만남에 초대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낭송할 페이지는 124페이지입니다. 초록이 내린다. 보명 김천일. 수평이 든 대지 위에 눈이 내리듯 초록이 내린다. 생의 뜨거움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얼굴도 없는 기다림이지만 낯설지 않다. 기다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현실이 꿈 같고 꿈이 현실 같은 나날들이 지루하다. 누구에게 물들다면 붉은색으로 물들고 싶다. 붉게 물든 마음 한자라 봄 햇살 아래 제 몸을 다 내준다. 네, 감사합니다. 나페주 시인님은 그 선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크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선생님들 모두를 환영하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시로 늘 이렇게 마음을 또 밝히고 수를 놓으신 우리 세 분 작가님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시고
또 행사를 이렇게 늘 진행해 주시고 문학사랑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정혜정 이사장님 누구보다 많은 애를 쓰시고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혜정 이사장님 한 번 더 모시고 문학사랑에 관한 안내 및 공지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짤막한 시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문자요. 문자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글을 사랑하게 되면 언어도 아름다워집니다. 시를 한번 외워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사랑하는 유치원의 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변하겠습니다. 행길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서 촘촘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붙이고 먼 고향으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복기어 더욱더 의지 삼고 싶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방울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그리고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사랑하는요. 그러면 이제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나는 너를 진정 사랑하였느라. 어때요? 사람이 운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 갈피는 아마도 바람이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만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입니다. 정현종의 방문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은 정말 참 살만한 인생입니다. 이 순간 하루하루 알차게 뜻깊게 아주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타인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정혜정의 명언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철일 시인님께서 자작시 덩굴장미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책에는 없는 건데 제가 좀 근래에 지은 거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덩굴장미. 초여름에 만나는 빨간 사랑, 너의 고고한 자태는 젊은 나라의 불타는 꿈이여라. 한 줄기 햇빛이 너를 쓰다듬을 때 담장을 타고 오르는 너는 바람마저 머뭇거리게 하는 붉은 속삭임.
너는 햇살에 한 겹씩 옷을 벗고 끝내는 붉은 사랑으로 피어나리. 엉킨 가지틈에 숨어있는 날 세운 가시가 내 몸의 일부라면 나는 기꺼이 그 고통마저 품어안고 너의 향기 속에 잠기리. 너와 나의 만남은 담장에서 피어나는 간절한 그리움이어라. 강구성 선생님께서 49쪽 불명 낭송하시겠습니다. 낭독으로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시골에 좀 살다가 너무 그리워서 17년 전에 여주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3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겨울 되면은 경기도 여주가 강원도 원주거리랍니다. 그래서 겨울에 특히 제가 혼자서, 집사람은 인천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는 아파트가 싫어서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추우니까 벽난로에다가 장작을 탁 불을 붙이면서 저 혼자 이제 영감이 나서 지은 그 시입니다. 불멍. 벽난로에 불을 피우면서 불멍 탁탁 타들어가네. 뜨거이 쭉 타들어가네. 검붉게 내가 태우는 건 아련한 그리움, 어릴 적 뛰어놀던 추억. 내가 태우는 건 우둔한 삶의 미련, 가져봐야 아프기만 한 소름. 내가 태우는 건 바로 나, 있으나 마나한 시간 불사르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유기숙 초대 신앙성가님 명시 들어보기 우리 정혜정 이사장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명시 낭송도 좋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문학사랑 정혜정 이사님, 항상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신 걸 알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너무 훌륭하시고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삼인공저 살다 보면 작가님 축하드리고 오늘 작가와의 만남에 초대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낭독할 페이지는 124페이지입니다. 초록이 내린다. 보명 김천일. 수평이 든 대지 위에 눈이 내리듯 초록이 내린다. 생의 뜨거움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얼굴도 없는 기다림이지만 낯설지 않다. 기다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현실이 꿈 같고 꿈이 현실 같은 나날들이 지루하다. 누구에게 물들다면 붉은색으로 물들고 싶다. 붉게 물든 마음 한 자락, 봄 햇살 아래 제 몸을 다 내준다. 네, 감사합니다. 청산도 박두진. 사나 우뚝 솟은 푸른 사나,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사나.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서 우러오는 뻐꾸기. 사나 푸른 사나. 내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잊어버린 어쩌면 만나도 질 버리고 온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피어올 밝은 하늘 향기로운 이슬바 푸른 언덕을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울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혼자 그리워라. 너만 그리워라. 아, 죄송합니다. 너무 멋지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갑작스럽게 정 회장님이 오늘 그래서 사실은 아는시래도 준비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너무 위대하신 작가님, 이사장님, 또 단체장님들 계니까 제가 많이 따라서 제를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멋지게 드레스도 사실은 가져왔어요. 제가요. 네, 드레스도 입고 다음에 꼭 다시 멋지게 오늘 이 부끄러운 거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인순 낭송가님의 신앙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훌륭하신 분과 이렇게 모임에 정말 감격을 하고요. 제목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제목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무궁화 발전의 길 부르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아리랑. 황금천. 함경북도 마천령 용석골 집이 있었다. 집이라도 싶은 사는 집을 담고 그 남은 유관 토굴이었다. 어머니는 동산에 올라 참꽃 진달래를 한 자루 따다 놓고 아침과 점심을 대신하여 왕기의 꽃잎을 담아 주었다. 입술이 푸르도록 꽃잎을 먹어도 흙이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날에 어머니가 눈물로 부르신 외로운 아리랑. 정천 하늘이 정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은 가난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울고 무산자 누구냐 탄식 말라. 부기와 영하는 돌고 돈단에 닭꽃이 잡고 있다. 구겨치며 어머니의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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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행복하십시오. 사랑의 기도. 당신과의 사랑이 한낱 풋사랑인 줄 알았더니 텅 빈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이 차지해서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고 내 하루는 날마다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사랑의 사랑이시여, 생명이신 당신의 그리움은 가슴속 깊이 차다. 당신의 뜨거운 숨결을 느낍니다. 기도는 참으로 경건한 일,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나를 아름답게 하는 기도,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기도. 오 주여, 당신 발에 입맞추오니 고독한 군중 속에서 방황하는 민초들의 영혼을 평화롭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 발에 입맞추오니 고독한 민중 속에서 방황하는 민초들의 영혼을 평화롭게 하소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박숙자 총괄부회장님 낭송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떠올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강구순 우리 한국문예 작가의 연순 원장님이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인연인데 이렇게 제가 하나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여주의 느낌인데요. 보니까 아주 잘 써진 것 같습니다. 여주 전원의 푸른 바람. 이곳엔 시계의 소리보다 바람의 숨소리가 먼저 들린다. 시간도 걸어 다니는 마을. 여주의 전 끝자락에 집을 나서야 비로소 나를 들여다본다. 텃밭이 고요히 몸을 말리는 햇살, 굽은 나무가 피어낸 이름 없는 꽃다. 울음에 눈을 뜨고 커피보다 먼저 더럽히는 안개. 도시에선 잊고 살았던 침묵에도 길이 있다는 것. 자연을 닮아가야 하는 어미가 감각으로 고요한 들판 위에 내 삶은 속도를 내고 있다. 제가 낭송을 하나 할 테니까요. 우리 선생님 그동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모시겠습니다. 낭독도 괜찮습니다. 늦게 온 소포 고두현, 밤에 온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해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마디 한 대 묶여 도착한 어머님 겨울 안부.
남쪽 섬 먼 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팥비 왔구나. 울타리 없는 곳에 혼자 남아 빈 지붕만 지키는 쓸쓸함. 두툼 마분지에 싸고 또 싸서 속의 것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보낸 소폭은 찬찬히 풀다 보면 낯선 서울살이 찌든 생활의 겉꺼풀들도 하나씩 벗겨지고 오래된 장갑 벗어난 짝 해진 내일까지 감기고 얽힌 무명실 줄 따라 펼쳐지더니 드디어 한지더미 속에서 놀란 듯 얼굴 내미는 남해산 유자 9개. 큰집 뒷담에 올 유자가 잘 됐다고 몇 개 따서 넣어보내니 죽을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야. 봄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아니 끝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키 추스리라. 헤쳐놓았던 몇 겹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양의 문 닫지 못하고 무연히 콧등 시큰거려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흔들며 걸썽 걸썽 녹고 있다. 세 분께 축하드리고요. 저는 낭송도 못하는데 이제 우리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한자 읽어보겠습니다.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언제부터인지 당신이 웃으면 하루가 행복하다는 걸. 당신의 미소는 내 삶의 의미입니다. 알고 있나요? 언제부터인지 당신의 안부가 궁금해진다는 걸.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당신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요.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되었어요. 당신으로 인해 웃을 수 있고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엄살이 심하십니다. 네? 현재까지 참석하신 명단 이규원 시인님께서 이규원 시인님 네 모시겠습니다. 우리 고성문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세 분 우리 가천 강우선 시인님 또 보명 김천일 시인님 대원 김지중 시인님 출판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혜정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재경 고성 문인회 때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입니다. 오늘 우리 강성 한국문회 원장님이신데 제가
일찍부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강우성 시인님의 시를 하나 낭독을 하겠습니다. 다 세 분 다 시가 다 훌륭하지만은 제가 앞에 강우성 시인 시를 하나 낭독해 보겠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가천 강우성 산은 그대로 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그 등줄기에서 흘러내린다. 우리는 자연을 이해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잠깐 그 품에 허락받은 존재였을 뿐. 맑은 호숫가에 산 그림자가 눕는다. 그 한 폭의 풍경이 책 수천 권보다 깊은 지혜를 건넨다. 피고 지는 꽃에 서러워하고 돌 속에 있기에 안정을 느끼는 건 아마도 우리 안에 본래부터 자연의 조각이 있기 때문이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송영기 시조시인님을 모시고 신앙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문예 작가회 부회장 송영기 시조시인입니다. 한국문예 작가에서 온 모든 분들이 다 우리 회장님도 축사도 하시고 또 신앙송 다니는데 내가 빠질 수가 없어서 내가 한번 올라오는 게 좋겠다 생각 아니도 했습니다. 우리 강우성 원장이 5월달에 우리가 저기 바다 살리기 운동을 하러 저 서해안 쪽으로 갔었는데 오면서 한 43명 정도의 버스, 전세 버스 안에서 자기가 아버지의 덕이라는 그 시를 읊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조정재 전 장관님도 해양수산부 장관님도 타고 계시고 다 여러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우성 원장이 아버지의 덕이라는 시를 이 시집을 하나 그 자리에서 줬어요. 사실은 다들 다 가지고 있었고 했는데 그 시를 읊었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시도 참 잘 읊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라는 시를 많이 짓고 하는데 아버지라는 시를 지어서 읊었는데 그 시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세버스에 앉아서 혼자 생각을 하기를 우리 정혜정 회장이 계시는 그 3인 공저에 강우성 원장이 이 시를 수록을 했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공저라는 시집이 살았구나 말이지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끼고 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강우성 원장이 시인이 아버지의 등도 읊고 하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그 모습도 제가 봤고 그리고 이제 고드름이라는 또 시도 아까도 보니까 그런 시도 좋았고 고드름의 시는 아까 저기 김천일 시인의 그 시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은 조금 전에 읊고 또 우리 서해안 갔을 때 돌아오는 그 차 속에서
읊었던 그 아버지의 등을 제가 다시 한번 저도 감명 깊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잘 썼다. 그래. 그리고 이 문학대상 우수작이 살다 보면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시를 넣었기 때문에 이 시집도 이거 살았다 이거.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 대단히 평가를 안 했다가도 이제 보고는 그래 이 시 괜찮단 말이야. 그렇게 느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모여갖고 이 출판 기념회 겸 여러 사람이 또 시낭송도 하고 해서 또 장소도 오늘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하면서 55페이지였지 여기에 아버지의 등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등 강구성. 말없이 등을 돌리던 그 사람은 세상을 등에 지고 있었다. 갈라진 손바닥에선 삶이 아니라 계절이 흘렀고 주름진 이마 위엔 무수한 세월이 스쳐 갔다. 우린 늘 당연한 듯 전등을 켜고 따뜻한 밥을 먹었지만 그 모진 세월 속엔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었다.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 그 침묵 속에 삶의 무게가 세상 어떤 고백보다도 뜨거웠다는 걸 이제는 그 등보다 내 어깨가 더 넓어졌지만 여전히 나는 말없이 그 등 뒤를 따라 걷는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는 앞으로 대표시로 하시면 되고 세상에 누가 읽어도 이 시는 다 자기의 그 아버지의 그 삶처럼 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또 등짐처럼 공감을 아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합평을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들어도 역시 울컥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묻어나는 시를 아주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세 분 작가님들의 시들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낭독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정혜정 대표님 대단하시고 그 저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강선생님 시 한 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비. 강추에 움츠렸던 대지 벌판에 아낌없이 흩뿌리는 비. 주르륵 주르륵 내리겨만 해도 만물 소생하는 비.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아낌없이 내려주는 비. 평등인지 불평등인지 아리송히 고루 뿌리는 비. 비는 곧 나는 곧 비.
살고 지고 살고 지고 살고 지고 이 심오한 시의 뜻을 제가 마음에 와 닿아서 낭송을 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의 뜻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우리 강구성 시인님, 이 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여주에 살다 보니까 비가 착 내리면은 막 온 대지가 춤을 추고 착 내리는 축복의 비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지었습니다. 생명의 비가 막 내리는 이 넓은 대자연에서 한 그 자유의 저희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윤선 신앙송가님 초대 시인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주 36쪽입니다. 여주 여강 물길 따라 황포도때 오가던 길 굽이 돌고 돌아 한강으로 이어가네. 낭만 추억 가득했지. 돌아드는 갑남 을려 돌이키며 서로 행복이라 노래했지. 주여 여주 사랑으로 고을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하늘 사랑 보이 품게 하옵소서. 하늘 소리, 땅의 소리, 바람 소리, 노래 소리, 세종 어제 국민정음 길이 이어지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잠깐 사회자의 직권으로 앵콜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보명 김천일 시인님의 시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울리겠어요. 반반, 보명안에 두 번째. 74페이지 기도. 여명이 채 가시도 전 도량석 독경 소리가 새벽을 알린다. 캄캄한 세상을 덮은 천생의 업보가 답답한 가슴을 짓누른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청아한 목탁 소리가 산나만상을 깨우고 장엄한 범종 소리는 구천을 떠도는 중생의 영혼을 구제하리라. 간절한 스님의 독경 소리가 하늘에 닿아 나의 작은 소망과 감사의 기도가 비가 되어 내린다. 오늘도 탐진 치를 버리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업장 소멸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겨울행 이근대 대낮의 흥설은 나를 취하게 한다. 나는 정처 없다. 산이거나 들이거나 나는 비틀 걸음으로 떠다닌다. 쏟아지는 눈발이 앞을 가린다.
눈발 속에서 초가집 한 채가 떠오른다. 아궁이 앞에서 생소를 떼시는 어머니. 어머니,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나는 고향을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름날 당신의 적삼에 베이던 땀과 등잔불을 끈 어둠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타고내리던 그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술 취한 듯 눈길을 큽니다. 서려목 쓰러진 자리, 생솔가지를 꺾던 눈밭에 당신의 언 팔이 짚어가던 발자국이 남은 그 땅을 찾아서 갑니다. 헌 누더기 옷으로도 추위를 못 가리시던 어머니, 연기 속에 눈 멋뜨고 떼시던 생솔에 타는 불꽃에 저녁나절의 모습이 자꾸 떠올려지는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나는 자꾸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다음 신앙송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선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정혜진 위원장님. 저는 93쪽 부부의 날 김천일 시인의 시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을 넘고 한가를 지나고 이제 철이 들었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고맙고 감사하고 가엾고 미안하고 이제 환갑을 드니 이제야 조금 철이 들었나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은 배우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올해 63세인데 내가 만약에 83까지 산다 그러면 딱 2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잘 살아야겠습니다. 부부의 날 시 김천일. 오늘은 부부의 날. 둘이 만나 하나가 되어 맹세한 꿈을 꾼 지 수십 년. 이제는 뜨겁던 사랑도 식어 덤덤한 사이이지만 약조가 더 아름다운 것처럼 인생 이 막을 행복하게 살아요. 신혼 시절 맹세한 수많은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제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봐요. 우리 한 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죠. 제가 소원이 미국 한번 가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제가 미국 갈 일이 있었어요. 미국을 큰 돈을 들여서 가봤습니다. 가보고 실망했어요. 거기는 한 달 내가 한 일주일 있었는데 한 번도 비도 안 오고 하늘이 파랗고 너무 예쁘고 LA가 천국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비가 안 와서 사막지대예요. 이제 아셨죠? 물이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나무도 한 번 타면 그렇게 오래 탔죠. 사막지대에서 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고마운 건데요. 날씨가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비가 와줘야지만이 응? 우리 삶의 또 희망의 꿈이거든요. 빗소리. 시 김천일. 겨울비 촉촉히 내려와 마음을 적시고 그리움 찬잔이 밀려와 영혼을 적신다. 언제부터인가 영혼을 깨우는 빗소리가 참 좋다. 그 소리는 추억이고 그리움이고 사랑이다. 빗소리에 취해 촉촉히 내리는 빗줄기를 타고 추억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세월은 저만치 같지만 마음은 여기서 빗소리를 들으며 추억 속으로 우리 이제 한번 달려볼까요? 여기 이 시간이 제가 5시까지 이용하기로 했는데 1시간만 하고 우리 다 했다. 가서 하니까 안 된다. 2시간을 채우고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40분까지 하고 이거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두 분의 이야기도 이제 우리 했으니까 소감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분들 시를 한 3편씩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례도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NLP라는 심리학 공부를 한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저는 직장 생활만 한 40년 하다가 보니까 진짜 너무 겸손하고 내 자신을 학대. 나는 못났다. 너무 겸손하기 좋은 줄 알았더니 거기 저의 학대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훌륭하다. 그냥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 나름대로 혼자 살면서 뭐 집사람 편하게 지려고 살면서 이 나름대로 좀 깨우침만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깨우침. 산다는 건 무엇인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건 또 무엇인가? 영겁의 시간 거기 한 점으로 왔다가 허리말이 사라지는 인생. 비우고 살라 하는데 내려놓고 살라 하는데 난 어찌 살고 있는지. 도를 구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알 수 없는 길. 다만 하나는 알지. 세월의 흐름에 나를
온전히 맡기라는 사실, 바람처럼 구름처럼 강물처럼 도동실 떠가는 인생이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장식은 이제 지루하고 피곤할 때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끝냈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106쪽 시인 보겠습니다. 노을에 취한 하늘이 붉게 물든다. 오늘은 무엇을 생각하고 탐하고 살았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다른 이는 나를 용서하고 내 손을 잡아줄까? 배우지 못한 갈증에 영혼마저 메말라가고 까맣게 내 몸은 타들어간다. 소진되어가는 영혼이 눈물을 흘릴 때 한 모금 생명수같이 내 몸을 적셔준 당신, 이제 고독한 마음조차 사치, 가슴속에 묻어둔 미로를 당신에게 보낼 때쯤 나는 시인이 된다. 맞습니다. 예. 41쪽입니다. 41쪽. 저 같은 경우 참 제가 스스로 봐도 간쓸개가 없다. 참 돌아가신 아버지가 간쓸개도 없는데 저도 그렇게 닮았다. 거기서 오늘 좀 늦게 오신 노윤선 저 산삼병원 해피둘의 그 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도 보니까 같이 닮았는지 천사 같은 분이시고 저도 천사 같은 마음이 있어서 참 너무나 행복했고 같이 한다는 사실에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천사라는 걸 한번 지어봤습니다. 천사,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서 논이렀지. 삼천리 한반도 백의 민족 고왔지. 굶주린 벗은 1등 국가 자랑스러웠지. 몸짓 우아하고 마음짓 수려했지. 허허 너털 웃음 자유로워 사랑스러웠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 풍성하리라. 내 알리로 내려왔지. 사랑스러운 나라이니까, 사랑스러운 국민이니까, 나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나 강구성 천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정 이사장님 마을 권장 지난번에 화담숲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화담숲을 보고 지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담숲. 즐거운 이야기가 있는 곳, 사랑과 만남이 있는 곳, 새들은 노래하고 너는 녹색문을 열어 나를 반긴다. 초록이 숨쉬는 그곳에 햇살은 바람 타고 내려와 살며시 나뭇잎에 입 맞춘다. 길은 조용히 숲을 열고 초록으로 물든 나뭇잎이 그 길을 따라간다. 작은 연못에 하늘을 담고 낙락장성의 위험 있는 자태는 세상을 호령하는 듯 늠름하다. 한껏 못을 낸 분재는 오랜 풍상을 이겨내고 고독한 삶의 의미를 말하는 듯 고고하다. 한때의 슬픔도 오래전 웃음도 세월의 흔적이 이끼처럼 푸른 모습으로 바위에 붙어 산다. 한 걸음, 두 걸음, 너는 말이 없고 나는 네가 이끄는 대로
바람에 몸을 맡긴다. 성남의 그 새마을야구의 회원 같은 회원입니다. 안 오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마당 간밤에 내린 눈이 마당에 소복이 쌓였다. 새 생명이 잉태하듯 아버지는 두벅두벅 발자국을 남기셨다. 아버지, 발걸음 따라 나도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작은 발 옮겨가며 발자국 꽃 만들고 주먹눈 굴려 눈사람을 만든다. 아버지는 말없이 바라보신다. 눈, 코, 입 붙이고 모자 씌우면 아버지는 수줍은 미소 보여주실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명 김천일 시인님께서 여기 124쪽에 보면 초록이 내린다 이런 시를 적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다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누구에게 물든다면 붉은색으로 물들고 싶다. 누구에게 그렇게 물들고 싶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내일도 또 오늘은 내일을 기다리고 그래서 나는 그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이제는 지루하지 않고 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 물든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여기 오늘 빨간색 입으신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빨간 넥타이. 시간을 많이 주셨네요. 아까 정혜정 이사장님이 그 미국에 비가 없는 그 사막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희 지인분이 오늘 카톡이 왔는데 라스베가스는 지금 폭염이래요. 한 40도 넘어서 사망자가 막 속출하고 그래서 지금 호주는 또 굉장히 춥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라는 거를 아까 다시 한번 또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24절기 중에 고구라는 게 있죠. 그 제가 직접 자작시 이 고구를 한번 낭송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농번기 때 이 마중물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그 절기를 해서 제가 한번 짧은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고구 새솔 김은희 새벽 하늘 이고 한없는 마중물을 쏟아내는 자연의 이치에 어머니의 마음 같은 하얀 치마폭에 형형색색의 물감이 되어 술을 녹는다. 고진감래 끝에 상남한상 오곡백화로 화장하는 날 내 얼굴마저 붉은 빛으로 물들어 버렸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문학 안에서 상호 서로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문학인으로 어려운 이웃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모든 작가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한국문학사랑신문 문학대상 우수작가 가천 강구성 보명 김천일
다원 김지중 시인의 3인 공저 묵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을 한 번씩 들고 이쪽으로 오시면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살다니 여러분 보면 하세요. 살다 오